엄청 많이 하는데. 왜 엄청 했어? 몰랐냐? 아, 종 쳤어? 멍청할 수도 있지. 흔들지 말고. 아싸. 여기 앉아서 되잖아. 야, 근데 돈 넣어서 돈 여기 있는 고준 거 여기 있으니까 넣어 여기 거든. 나 버려, 나 버려. 싫어? 미친 새끼 나 버렸다 이거. 이거 5천원씩 했다. 주원아, 네? 너희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좀 누가 그랬잖아 오늘. 아까 너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거기 차리 있어요. 아 민수 생일이요. 누가 생일이었냐? 민수 생일이야. 좀 때려야 돼. 때려도 있어야겠다. 자. 자, 우리 중석식 이번 시간 끝나고 가져갈게요. 아까 끝나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 끝나기 전에 끝나자마자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랑 이제 며칠 봤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많은 걸 이제 파악을 했을 건데 나의 취미 중에 하나가요. 내 개인적인 취미야 그냥. 아니야. 하루에 300명씩밖에 안 와. 저 알바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돈이 좀 많지 않냐? 내 새끼들이야. 우리 한 명씩. 그래서 취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보여줄 거거든요. 이게 내 취미야. 떠나. 구독하자. 뭘 구독이야. 좋아 좋아. 아이 버퍼링 겁나 느리지? 우리 아빠 할 거지. 아이 학교가 꾸졌다 씨. 우리가 찾았어요. 어. 일단. 운반이네. 아. 이거 이제 한국지리 설명한 건데 물론 소리는 지금 안 나지만 자 아무튼 내 취미 생활인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앞으로 그런 얘기 종종 해줄 거야 종종. 사람이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대로 보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보통 어떤 예를 드냐면 여러분들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옆에 좀 끼워줘라. 이게 애들은 자기 목소리 녹음 안 해요. 사춘기가 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그때 보통 인생에서 처음 녹음을 해보거든. 근데 자기 목소리를 2번 이상 녹음하는 사람은 이제 뭐 가수가 꿈이거나 뭐 성우가 꿈이거나. 왜냐면 한 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몸이 울리면서 또 귀로도 듣고 동시에 내가 듣는 내 목소리랑 객관적으로 들리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 안 그래? 혹시 자기 목소리 여러 번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변태야?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제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계속 하는 얘기지만 교사가 수업을 못하면 수업이 재밌을 수가 없거든. 알잖아. 교사는 일단 수업을 잘해야 돼요. 뭐 수업만 잘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수업은 잘,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수업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정작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정작 애들은 내 수업을 다 보잖아. 근데 정작 나는 내가 내 수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 꽤 오래됐지. 그래서 그때 당장 캠코더를 사가지고 찍어서 봤더니 거의 손발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 오글거려가지고. 자기 목소리도 그 정도인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게. 자 이러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잖아. 지금 내가 여기 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다 있으면 이제 좀 부셔라. 정확하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거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 잘하고 싶어. 수업 잘하면 정말 내가 하는 수업이 더 즐거울 거야.
교사들이 내가 자기가 수업을 하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애들 막 잔다고 뭐라 그러고 떠든다고 혼내고 공부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건 전부 다 교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바라만 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들 종종 하면서 이제 방법들도 좀 더 이제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하고 있고 물론 하시는 분은 있긴 하지만 이제 함부로 여러분들 뭔가를 해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줄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요. 자기 수업 한 번만 찍어보라고. 근데 그런 선생님들 이게 아까 말했잖아 이게 컴퓨터 설치하니까 누가 나한테 말하더라고. 지금 무슨 연구 수업이요? 공개 수업이요? 이게 취미야.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공개 수업 할 때나 학교에서 강제로 찍으라 그러니까 찍지 안 찍어보죠. 스마트폰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려줄게요. 한번 시도해보라고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출문제집 이것은 기출이다. 살 사람은 사시고요. 일단 사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다운받는 방법 이렇게 안내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이렇게 내부로 쌓여있어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 물론 이제 친구들이 좀 사면 그거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사람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 복습 잘하는 거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이번 시간 끝나고 설명할게요. 내용 설명 끝나고. 그래 내가 다음 기억나. 이번 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사탐 과목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못하면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배운 게 없잖아. 복습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복습 한 단원 정도 끝나고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돼. 그 제대로가 정말 빡세게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자, 얘 하나만 들어줄까요? 그냥 이렇게 좀 나중에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얘 하나만 들어주자면 왜 이렇게 하나? 자, 우리 기출 문제집을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도 풀 거고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사탐 과목 기출 문제집을 당연히 기본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진도가 다 끝나고 또는 내년에 세계지리 기출 문제집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내용 설명은 다 끝난 거고 문제 풀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학생은 1번부터 선생님 기출 문제집이 500문제가 조금 넘는데 500번까지 그냥 차례대로 계속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진도는 다 끝났으니까 풀어나갈 수 있어.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집들이 보면 대부분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1단원, 2단원. 그리고 기출문제는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만 다루는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1번부터 500번까지 쭉 푸는 건 전체적인 내용을 딱 한 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그 옛날 세계지도들 있죠. 거기 보면 다루고 있는 주도들 맨날 계속 나와요. 3월달에 나왔으면 4월달에 나오고 4월달에 나왔으면 뭐 6월달에 나오고 됐죠? 근데 그걸 갖다 그냥 차례대로 풀면 그냥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그 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딱 한 번 보는 거라고.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 6, 9, 12번 3의 배수로 먼저 문제를 쭉 풀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게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쭉 풀었으면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1, 4, 7, 10 다시 3의 배수 플러스 1로 쭉 풀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거 쭉 풀면 같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책 한 번 푸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복습을 3번을 하느냐 1번밖에 안 하느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올바로 공부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어 단어장 붙잡고 있는데 왜 영어 단어장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왜? 머리가 못치니까 미안해요. 나는 영어 단어 못 외워. 나도 잘 못 외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힘만 빠져요. 포기한다고.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 돼요. 됐죠?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이렇게 반응이 그렇다? 야, 선생님 약 파는 것 같아요. 약 장사 같아요. 그래. 그래 안 그래? 아니 아니. 자, 아무튼 알겠네. 자, 선생님이 했던 얘기, 서로 좋은 일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밝은 분위기가 좋다. 아까 이렇게 간장 회장성하고 보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반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모습보다 현재 스코어로는 훨씬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친해지고 그러면 더 나아질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페이지까지 했었죠. 10페이지 볼게요. 수업한다고 했더니 분위기가 급 어두워지는데? 그러지 마.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간단히 이야기했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주제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지도를 본격적으로 보는 방법 설명할게요. 이제 서양이 중심이고 아무래도 서양 역사에서 이제 지리적 인식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겠죠. 그냥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까지 표현을 했는지 그거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니까 그냥 대충 예수님이 살던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는 유럽 애들이 아메리카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몰랐고, 그럼 걔네들이 로마 애들이 신라인가? 당시 시대가? 우리나라 삼국 시대거든요. 우리나라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지도에도 우리나라는 없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이게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그 세계 지도고 당연히 모양은 오늘날 세계 지도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옛날에 대충 그리다 보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한 부분도 있는 거지. 자, 그거 감안해서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나눠준 세계지도 있죠. 그거 펼쳐놓고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도를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우리는 지도를 늘 볼 거기 때문에 시간 조금만 지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서양이니까 당연히 그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 위에가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프리카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얘기니까 일단 거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지도에서 어디가 지중해일까? 부채질 하지 말고 지도를 보라고! 그러니까 나눠준 지도를 보고 지중해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랑 비슷한 지역을 이 지도에서 찾으면 되잖아. 자, 인상 쓰지 마시고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자, 여기 유럽에 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있죠. 자, 외우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해줄 건데 나중에 가면 선생님이 말하는 지명들이 귀에 들어올 거고 조만간 중요한 지명들 있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건 또 나눠줄게요. 자, 얘가 에스파냐가 있는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섬이죠. 어느 나라일까? 유럽.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보면 한 번 보면 이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 서서히 들어와요. 또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지중해고 얘가 이탈리아겠네. 물론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지도를 보는 게 낯서니까 처음에만 꼼꼼하게 지금 위치 같은 거 잡아주는 거야.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누가 바다예요? 하얀 게 육지고요. 어두운 게 바다예요. 당연히 그리고 바다는 아무것도 없잖아. 육지에는 이렇게 뭐가 선들도 되게 많고 이게 하천이거든. 그러니까 이 하얀 게 육지고 새까만 게 좀 어두운 게 바다예요.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있어요. 아이씨. 자,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니까 지중해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유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쵸? 그럼 유럽 아래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죠.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아프리카 북쪽에 굉장히 커다란 사막이 있어요. 무슨 사막? 사하라 사막.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아메리카도 물론 몰랐지만 사하라 사막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 수천 킬로미터인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건너다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가면 희망봉이 있고, 물론 햄씨 말하는 그 지명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희망봉이 있고 그 밑에 바다잖아. 아프리카 끝에 바다잖아요. 뾰족하잖아. 근데 여기를 지도를 봤더니 아프리카 이쪽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별 정보는 없고 여기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죠. 그냥 여기에 커다란 이게 대륙 땅이 있었을 것이다. 그냥 마냥 추측한 거예요. 그냥 사하라 사막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됐죠? 그래서 쭉 와서 봤더니 자,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인데 아라비아 반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거예요. 또 모양이 얼추 비슷해요. 자세히 보면, 자주 보면. 그 다음에 더 와서 봤더니 이제 땅덩어리도 있고 쭉 가서 봤더니 여기에 지금 대륙으로 막혀 있죠. 자, 당연히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 쭉 가면 태평양이 나와야 되는데 태평양은 없는 거잖아. 아시아 대륙 끝에 태평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륙으로 막혀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몰랐던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태평양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태평양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없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도니까 좀 꼼꼼하게 설명했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몰라도 상관없고,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유럽이라는 건 지중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좀 서양 제작한 세계 지도니까, 그리고 모양이 여기는 오늘날 세계 지도랑 얼추 비슷해요. 충분히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복습은 집에 가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아직 지도를 많이 안 봤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여기가 지중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알아야 될까 몰라도 될까? 몰라도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중해가 아니라는 것만 구분하면 돼요. 유럽 애들이 여기서 잘 몰랐단 말이야. 이 지도 자체가 유럽 애들이 그린 거니까. 됐죠? 됐어? 그럼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요. 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두루뭉술하게만 보면 된다고. 포인트만 잘 집으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딱 이 정도가 유럽 애들이 아, 이게 지구구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이구나. 인식 범위였었다고요. 됐니? 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당연히 땅덩이가 더 넓어졌고 더 먼 곳까지 그냥 알게 됐었고요. 뭐 별다른 지도가 중요한 지도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중세 시대는 약간 예외인데 얘네들은 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지도도 대충 만들었었고 이제 이 세계 인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여기 딱히 지도를 제작하진 않아요. 근데 또 그냥 유럽이 중세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그냥 종교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랬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연도 하나 외울게요. 그 다음에 지리에서 이 연도를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1492년 무슨 해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메리카를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콜럼버스보다 먼저 만들어진 세계 지도에는 아메리카 없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인도양 쪽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양을 지나서 태평양을 먼저 발견했을까? 아니면 아메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발견했을까? 아메리카죠. 당연히 인도양까지 멀리 간 게 아니고 대서양 지나서 이렇게 가가지고 태평양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건 한참 뒤에요. 자,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콜럼버스고 콜럼버스가 도착한 게 아메리카잖아. 네. 그럼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는 신대륙이야, 구대륙이야? 구대륙은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연결되어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구대륙. 그럼 오스트레일리아도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발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발견하고 제일 나중에 남극을 발견하죠. 자, 이런 거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 듣고 난 들으면서 그냥 재밌잖아. 재밌는 표정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자, 아무튼 그래서 1492년 이후로 15세기, 이제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막 진출하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리상의 발견이라고도 하고요. 새로운 땅을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넘어갔으니까 대항해 시대라고도 그래요. 대항해 시대. 자, 게임 중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 있죠.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을 때 미친 듯이 했던 게임이에요. 지리를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달라요. 제2장 유럽에서 그 중국까지 오는데 정말 그 게임상에서 실제로 가는 시간 있잖아. 물론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그 게임상으로도 한 꽤 오래 걸려서 한 20분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문명도 하셨어요? 나 문명은 안 했어. 그건 세계사잖아. 문명 세계가.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오늘날과 비슷한 아메리카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그런 지도가 만들어졌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항해가 되게 중요한데 당시에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설명했던 거랑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항해용 지도로 만든 사람이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고 각도가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통 도법을 이용하면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표현이 돼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다. 그래서 원통 도법이라고 그러고 얘는 각도가 정확하니까 정각 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정각 도법이라는 말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각도가 정확하다. 또는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다. 이런 지도는 위선과 경선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한다. 그렇게 원리를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일단 모양 보고 이렇게 딱 보면 되니까 알아채면 되죠. 됐죠? 자, 물론 실제로 지도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됐죠? 자, 넘어가서 자, 제국주의 시대는 이제 뭐 세계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았으니까 그 뒤로는 당연히 딱히 지도 같은 거 안 물어봐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도들 정리해 줄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좀 덥지 않아? 너희들 의사하고 상관없이 문을 열긴 할 거야. 너희들이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앞에 교사들은 이렇게 앞에 떠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졸릴 듯한 기운이가 지금 이게 안쪽이 조금만 열어다 닫을게요. 수업 들을만해? 네. 그런 생각이 아마 조만간 바뀔 거예요. 현서풍 나오고 무역풍 나오고 막 적도 저 앞에 나오면 내가 이러려고 문과 왔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면서 왜 글이 어디 있어? 집에? 그냥 자, 여기 보고 내가 아마 조만간 이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름을 말할 거예요. 이름 거의 다 외워가거든. 그 놀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딱히 뭐 잘못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처음에 두루뭉술했다가 나한테 1학년들은 그냥 1학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얼굴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특징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너 오늘 생일이라 그랬지? 자, 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 어쨌든 지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 뭐 아메리카가 있냐 없냐 그거나 뭐 먼저 만들어진 거냐 나중에 만들어진 거냐 그건 쉽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독특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지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도들을 봤더니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들이 있어요. 종교라는 게 사실 인류 역사에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
크리스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가치관, 세계관이죠.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중세시대를 지배한 게 크리스교잖아.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만든 지도들은 당연히 기독교, 크리스토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마파문디라고 불러요. 이걸 물어보진 않아. 단어가 등장하진 않는데 그냥 그때 만든 세계 지도들 있잖아. 그걸 다 묶어서 그냥 마파문디라고 불러요. 마파문디. 자, 그래서 이 마파문디를 봤더니 좀 이따 지도 보면 설명하겠지만 지도의 전체적인 모양이 알파벳 T하고 O하고 겹쳐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들을 보통 앞으로도 TO 지도라고 부를 거예요. TO 지도. 그냥 지도 생긴 모양이 알파벳 T랑 O랑 겹쳐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TO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도의 중심은 당연히 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당연히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무대였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나라 이름인 거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 또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구체적으로 마국간.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 대신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크리스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땅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그렇게 알고 나면 뭐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자, 그다음 여기가 출제 포인트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자 오늘날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서남북 중에 어떤 방향이다? 오늘날 세계 지도는 북쪽이죠. 왜 북쪽이죠? 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자, 옛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뭐 이제 옛날에 길을 찾아가는데 오히려 낮보다 밤에 방향을 알기가 훨씬 더 쉬웠어요. 해는 시시각각 위치가 달라지죠. 근데 밤에는 북극성이 항상 거기 있잖아. 그 나침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어디서든 여기가 북쪽이야. 그러니까 나침판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북쪽이 기준점이 되니까 지도도 북쪽이 위로 가도록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이유가 없으면 모든 세계 지도는 그냥 위쪽이 북쪽인 거냐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됐어? 근데 종교가 지배하다 보니까 뭐 북극성 땅에는 개나 줘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교가 중요한 거지. 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 한번 봐. 세계 지도. 이거는 같이 봐. 설명해 줄게요. 자, 세계 지도를 봤더니 자, 유럽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 자, 예루살렘은 선생님이 찾아줄게요. 여기요. 여기라고 하면 너희 나랑 싸울래? 작게. 아, 예루살렘 써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밑에 써 있어. 자, 잠깐만 찾아줄게. 작게 좀. 이집트. 그치. 자, 발사. 여기가 프랑스, 뭐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스라엘 보여요? 네. 됐죠? 됐어? 위치 확인됐어? 네. 그러면 내가 유럽 사람이야. 유럽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봤어. 내가 지금 유럽에서 이쪽 예루살렘을 바라봤어. 그럼 예루살렘을 바라봤을 때 땅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이 예루살렘이야. 제일 중요한 땅이야. 여기를 바라보고 지도를 제작하면 당연히 지도의 위쪽이 예루살렘 방향이 되겠죠. 네. 그럼 유럽에서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이 있어요? 아니, 유럽에서 여기가 북쪽이야? 동쪽. 야,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바다? 동해. 동해. 그럼 이쪽은 무슨 쪽이야? 유럽에서 보면 동쪽. 동쪽이잖아. 그래서 TO 지도, 중세시대에 제작한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라고요. 됐니? 네. 뭐야? 그래서 얘네들은 지도를 실제로 활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교 세계관에서 뭐 항해하려고 만들고 뭐 길을 찾아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지구 표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지. 됐니? 됐니? 네. 네.
내 말이 어렵니? 아니요.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가 있으면 이 지도를 이쪽이 동쪽이죠. 네. 원래 이렇게 북쪽 동쪽인데 이렇게 돌리면 TO 지도가 보는 방향하고 우리가 지금 실제 지도를 보는 거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게 놓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게 TO 지도인데 대표적인 TO 지도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 당연히 TO 지도는 특정한 어떤 한 지도 한 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지도의 묶음이잖아요. 그 TO 지도를 봤더니 얘가 가장 자세한 그 마파문디 세계 지도예요. 해리포드 마파문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이름은 해리포드야. 근데 얘가 너무 복잡해서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나타낸 얘랑 비슷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글씨가 써있기도 하고 글씨가 안 써있기도 한데 그냥 모양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도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읽을 수 있죠? 예루살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잖아. 동쪽으로 쭉 갔더니 여기 끝에는 유럽 사람들이 가본 곳일까 가보지 않은 곳일까? 당연히 가보지 않았지. 끝에 갔더니 뭐 태평양 같은 거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종교적 이상향, 그냥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다고 봤거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지금 우리가 지도를 이 방향으로 지금 돌린 거잖아. 네. 그럼 역시 유럽 애들이 그린 거니까 지중해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지도에서. 그치? 여기가 지중해겠죠.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지도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되니까 지중해가 있으면 이쪽이 유럽인 건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모양을 잘 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에스파냐, 아까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여기 섬으로 되어 있는 영국. 자, 이건 뭐 정확하게 그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얘가 유럽이구나, 유럽이라고 실제로 써있죠. 이걸 지우고 유럽이냐 아니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유럽인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는 당연히 아프리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아시아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그냥 세 개가 얘네들은 원반이야? 구체 아니야? 구체를 보고 과학적으로 당연히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세 개는 원 모양인데, 납작한 원 모양인데 여기에 지중해가 있고요. 유럽 근처에서 이제 중요한 바다들을 봤더니 이쪽에 흑해가 있어요. 흑해.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강,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전체적으로 TO 모양이라고 해서 TO 지도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나일강, 뭐 물론 상관없는데 근데 한번 설명 들었으면 또 원래 나일강을 알고 있던 사람은 나일강인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흑해인지 뭐라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가운데는 예루살렘, 제일 위쪽은 동쪽인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TO지도 워낙 중요하니까 자, 거기 내용 지금 한번 읽어보면서 시편 지도 같은 건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지도도 그냥 대표적인 작품이지 너무 복잡하니까 시험에서 이걸 제시하진 않아요. 그거 참고해서 읽고 정리하세요. 도희야.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 이슈인데. 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지만 처음엔 뭐든지 낯설어요. 근데 계속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방법대로 이렇게 문제 풀이고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 이 부분 틀린 사람 어떻게 됐죠? 그치, 성현아? 네. 사실 난 배드민턴도 잘 가르치는. 뭐라고?
네가 그림도 제일 친구. 네, 우리 조만간이라기보다 언제 때가 되면 반 내에서 배드민턴 대회 한번 할까? 어? 프로젝트는 반 최고수를 뽑아라. 그다음 그 최고수와 담임과 대결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짧게 이야기할게요. 약간 이제 졸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뭐 별게 있겠니? 잘하는 거 자랑해야지. 그래서 최고수가 결정이 되면 걔랑 나랑 배드민턴 그 반절만 쓰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게임이 안 되거든. 실력 차이 때문에. 좁아야 그나마 좀 이게 이 게임이 돼. 반코트 게임을 해서 15점 내기를 할 거예요. 15점 내기를 하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한다고 뽑힌 애는 12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 나는 빵점에서 시작할 거야. 됐지? 아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최고수 걔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이기면 내가 우리 반 아이스크림 전체 쏘고 만약에 걔가 진다. 그럼 걔는 나한테 음료수 하나를 사주면 되고요. 평생 이걸 설치하고 제거하는 지리 노예로 살면 돼요. 뭐 평생까지는 아니고 1년 동안. 할까 말까? 그래 니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니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아무튼 지금 당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지금 둘이 서로 가장 잘 친다고 막 지금 말하고 있거든. 내가 볼 땐 둘 중에 하나는 노예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별거 없어. 그냥 조금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면 되지. 지리 신고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또 다른 종교 이야기 해볼게요. 자, 중세 유럽은 기독교, 같은 시대에 우리 아랍 지방 있죠. 그러니까 북부아프리카, 뭐 서남아시아, 거기를 우리가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을 아랍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나중에 지도 보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는 당시에 이슬람교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 제작 기술이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갔는데 정작 유럽은 중세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지도 제작 기술 같은 게 쇠퇴했고 같은 시대에 이슬람 쪽이 오히려 지도를 훨씬 더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슬람 애들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세계 지도, 물론 되게 많이 만들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마치 우리로 치면 대동여지도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이드리시 세계지도라고 불러요. 이드리시 세계지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시험에서 지금까지 물어본 적은 없는, 이거 딱 한 번 있는데 예외를 해서 얘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얘만 빼고 다른 모든 지도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법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을 했으면 지도상에 뭐가 나타난다? 위선과 경선이 그려져 있다. 근데 얘만 예외예요. 얘는 뭐 과학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그냥 당시에 이슬람 세력의 세계관이 이랬대요. 커다란 양동이가 있으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한 반쯤 잠겨 있는데 그냥 포도알처럼 생긴, 그러니까 구 형태야. 그러니까 땅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지. 절반은 물에 잠겨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지구구나, 자기들의 세계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위에를 그냥 경험적으로 그려놨는데 과학적으로 도법을 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위선과 경선은 없지만 그냥 지구가 구체라고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구체라고 그냥 인식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냥 지구는 동그랄 거야. 이해됐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 메카죠. 그럼 당연히 이 지도에는 지도 가운데 당연히 메카가 있겠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도 가운데에는 메카가 있고, 자, 메카는
오늘날 어느 나라에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땅덩이 반도 이름이 아라비아 반도예요. 됐죠? 그래서 지도 가운데에는 메카가 있다. 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다. 또는 가운데가 아랍 지방이다. 다 맞는 말이라고요. 물론 정확히는 메카지만. 됐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도 상단의 방위가 남쪽이에요. 이것도 북쪽이 아니니까 맨날 물어봐요. 자, 아까 TO 지도는 지도의 위쪽 방위가 무슨 쪽? 동쪽. 근데 REDC가 제작한 지도는 남쪽. 자, 이것도 이유 설명해 줄게요. 물론 이건 나중에 가면 외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찾아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여기쯤에 메카가 있거든요. 여기쯤에. 여기 지금 지도에 메카는 없어. 메카가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중요한 도시일 뿐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메카가 있는데,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카의 북쪽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지,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카를 바라보고 그대로 그냥 지도를 그린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북극성이 중요한 건 길을 찾아 어딘가를 떠날 때 또는 뭐 배를 타고 갈 때 그때 북극성이 중요한 거지. 지금 얘네들은 자기가 맨날 사는 데에서 그냥 메카만, 여기가 메카야.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예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당시 사람들이 메카보다 주로 북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고 메카를 바라보고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도의 방위가, 위쪽 방위가 남쪽이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 REDC가 제작한 세계지도가 나오면 180도 일단 뒤집어 보시면 되고, 또는 혼자 복습할 때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지도는 이렇게 90도 정도야. 학생들 보면, 자, 지도를 90도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러고 보거든요. 근데 180도는 못 돌리잖아. 그래서 친절하게 뒤집어 놨죠. 뒤집어 놓은 거라고. 자, 원래 REDC가 제작한 세계지도는 이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부러 지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됐어? 봤냐, 나의 이 친절함을? 네. 자,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당연히 지도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서양이잖아. 뭐 서남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그래서 여기서도 지중해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지중해 어딜까? 그러니까 저기 알고 지금 찍는 것 같아. 여기가 지중해죠. 그러면 아까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여기 이제 유럽 모양 얼추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지도 자세히 보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비슷할 거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저기서 봤더니 그럼 얘가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아시아죠. 네. 그래서 아까 TO 지도랑 여기를 A라고 표시하고, 아까 TO 지도에서 여기 지역이 있었죠. 여기를 B라고 표시하고 A하고 B는 같은 대륙이다, 다른 대륙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만. 그러니까 지중해하고 유럽하고 맞은편이 아프리카고 그 정도만 이제 구분하면 되는 거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자신감 있는 얼굴로 이렇게 수업 들으면 안 될까? 자신감 있는 표정이 이게 졸려 죽을 것 같은 표정은 아니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 보구나. 지금 생물학적으로 졸릴 때가 보구나.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이쪽이 서남아시아. 그럴 때요? 그럴 때? 이건 지금 원래 북쪽, 남쪽이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어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돌려놓은 것 뿐이니까 좀 헷갈리면 시험지 돌려가지고 보세요. 됐어? 네. 그럼 이제 여기 아프리카인데, 자, 북부아프리카. 근데 문제는 남쪽을 봤더니 여기는 하얗죠.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 때문에 가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얘도 아프리카 남쪽이 미지 세계고 되게 무서운 곳이야. 사막이라는 데가 그런 데니까. 그래서 굉장히 넓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지도랑 비교해보면 바다인데, 인도양인데 쭉 가서 봤더니 연결되어 있죠. 이 끝에 갔더니 다른 넓은 바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때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국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한국사 조금이라도. 당시 고려나 신라가 아라비아 쪽이랑 교류를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했잖아.
아라비아에서 만든 뭐 구슬이나 유리 제품들이 우리나라 신라 쪽에서 발견이 되잖아. 그래서 자 여기서 신라를 찾아보지 마세요. 반도가 아니고 섬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그래서 태평양 쪽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우리나라 신라도 표시가 돼 있어요. 됐죠? 물론 그걸 물어보진 않아. 그걸 물어보진 않고 포인트는 얘가 아프리카인데 이 남쪽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뒤집어 놓고 설명을 다시 볼게요. 뒤집어 놓고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됐죠? 이건 구별돼? 그럼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뭘까? 그냥 모양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산이야 산? 너는 땅에다가 구름을 표시하니? 산이야 산. 굉장히 높은 산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고요. 왜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근데 아프리카 북쪽에 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있잖아. 무슨 강? 그래 나일강이 되게 긴데 나일강 끝에 가본 적은 없어. 근데 당연히 되게 기니까 나일강 끝에 가면 굉장히 높은 산이 있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산을 그리고 여기다 물줄기를 표시하고 이렇게 오는 게 나일강이에요. 자 물론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그 대신 여기 이집트를 지나는 강이 나일강이다. 물론 나중에 하천 지형에서 나일강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수업을 그래도 제대로 들었으면 나일강 어디 있는지쯤은 상식이지. 알고 있었어?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왼쪽이라면? 왼쪽에 이것들? 산이에요? 이것들? 네. 당연히 여기도 하천이 더 있으니까 조그마한 하천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어. 나일강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쪽 서남아시아 건조 기후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북부아프리카에서 나일강 얼마나 중요해. 자 헤로도토스가 뭐라 그랬어요? 헤로도토스가 뭐라 그랬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 그랬잖아. 자 우리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됐니? 네. 이게 나일강이에요. 네, 그게 나일강이에요. 아니야. 나일강이 없어요. 자, 이제 이 지도는 나일강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나눠주는 자료에 보면 교재에 보면 나일강이 있을 거예요. 이집트를 나일강에 흘러가는 건 알고 있죠. 얘는 당연히 바다야. 자, 우리 나온 김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보자. 민주야. 자,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는 사실 누구나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아프리카랑 아시아랑 연결되어 있는 좁은데 바로 옆에가 이집트잖아. 네. 자, 지금 모른다고 해서 자잘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자기 좀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거야, 이거. 모양이 똑똑하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옛날 이름이 뭐지? 애굽. 그럼 애굽은 또 익숙하죠? 나 조금. 왜 익숙해? 출애굽기. 야 우리 미션 스쿨이라고. 너 혹시 이슬람교 믿니? 우리 기독교 믿고 있잖아. 지금 기독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참고로 선생님은 무교야 무교. 샤머니즘에 가까운 무교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리고 탈출할 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모세의 기적인데 뭐가 모세의 기적이야? 바다를 갈랐죠. 그 바다가 무슨 바다야? 왜 내가 바다라고 했지? 자, 무슨 바다야? 홍해를 지나서 자기의 땅에 가나안 땅 쪽으로 오잖아요. 이집트를 지중해를 가르고 갔더니 터키잖아. 이 양반아.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왔더니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바다가 홍해예요. 자, 우리 1, 2분만 더 할게요. 지금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불어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이집트 찾는 거 되게 쉽지? 네. 옆에 있는 바다가 홍해야? 네. 여기로 지나서 온 데가 오늘날 이스라엘 과거에 가나안 땅.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붙어 있어요. 네. 아프리카의 제일 구석은 이집트? 아시아의 제일 구석은 이스라엘. 됐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이거 이제 오해라기보다는 얘는 실제로는 지도 책이에요.
얘는 표지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표지에 세계지도 전도가 있고 넘기면 각 지역별로 자세한 지도 70장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지도를 낼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 이것만 봐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신라가 표시가 돼 있는데 신라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 부분도 안에 표시가 돼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